안녕하세요.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주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저희도요. 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서. 네. 지난 시간부터 이제 선진편 하는 거죠? 네. 선진편은 그냥 선배 세대 또는 선배들은 이제 이야기에 좀 소박하다 이런 그런 점에서 후진에게는 이야기 좀 다듬어지고 형식을 잘 다듬었다. 그런 점에서는 이제 군자인데, 그러나 소박하더라도 옛날 것이 더 그 본 뜻을 알지 않았고 또 더 훌륭하다. 그래서 내가 선지를 따르겠다 이런 말씀을 한 그 첫 장에서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큰 소리로 성독을 하고 그다음에 진도 3장이죠? 3장을 나가겠습니다. 네, 3장 시작을. 1장, 2장을 성독을 해서 복습을 하고 뜻을 생각하면서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제11이라 시작. 선진 제11이라 자왈선진이 어예하게 야이냐오 후진이 어예하게 군자야라나니 여용지즉 오종선진하리라 자왈총아어 진체자 개불금무냐로다 덕행엔 안연 민자건 연배구 중궁이요 언어엔 제아자공이요 정사엔 영유계로요 운하엔 자유차하니라. 선진편은 이제 제자들의 경향과 제자들과 학문하는 그러한 또 인격 수양, 학문, 그러한 내 어떤 그 진도와 특색을 비교하기도 하고 평하기도 하는 그러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문 십척이 등장한 다 한 셈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과목은 네 과목, 덕행, 그 다음에 언어, 그 다음에 정사, 그 다음에 문학. 이게 네 과목에 이렇게 말하자면 제자들의 그 장점을 소개해 놓은 부분입니다. 3장은 자활회야는 비조화자 야로다. 오원의 무소불열 이우녀. 자활 효제라 민자건이여 인불간어 기 부모 권제지 언이로다. 남용이 삼복 백규원을 공자 이귀 형지자로 처지하시다. 그 다음에 6장에 개강자, 문제자, 수귀, 호학이니까 공자 대활, 유안회자 호학이더 하더니 불행 단명 사의라 금야즉 무하니라. 이렇게 요한 네 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에는 회하는 여기서 회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안회 그 전장에 안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회라고 한 이름이 두 가지였어요. 두 가지 다 썼다. 그래서 여기서는 회라고 얘기했어요. 돌아올 회자고. 그 비조하자, 비 아니라 조하자, 나를 돕는 자가 아니오다. 이게 부정사가 앞에 우리 그 언어하고는 다르게 중국어는 부정사가 앞에 나오죠. 중국어하고 영어도 마찬가지로 no가 먼저 나오죠. 이제 그것도 그러니까 조하자가 아니다. 나를 돕는 자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오원에 어는 뭐뭐에 대하여 뭐뭐에 이런 전치사라고 했죠. 나의 말에 토를 거기에 맞춰서 달았어요. 우리나라 토를 우리말로 오원에 그 얘기는 어자가 있으니까 애자는 사실은 토지 토로서 우리가 다른 것뿐이지 그 어라고 하는 글자 안에 전치사 내 말에라고 하는 그 전치 내 말 앞에 붙이는 전치사 이 전치사는 우리는 토라고 봐야 되겠죠. 무소불 하면은 한 바가 아님이 없다. 그러니까 이중부정입니다. 이중부정. 그러니까 열은 이게 말씀 설자인데 이게 첫 장에서 우리가 배웠죠. 논어 첫 장에 뭐가 나오냐 하기 싫으면 여로와 할 때 열자를 말씀 설자로 썼다. 그건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 설자와 기쁠 열자를 같이 썼다. 이렇게 공자시대에는 그러니까 신방변에 써야 될 글자 신방변에 쓰여진 글자는 공자시대에는 안 쓴 것 같아요. 그러면 맹자시대는 그 신방변의 열자가 여러 번 나오죠. 그러니까 구별해서 썼어요. 맹자 때하고 공자시대하고 좀 글자를 한 글자를 가지고 두 가지로 쓴 게 이제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근데 이게 이제 글자를 풀어보면 말씀은 변에다가 이쪽에 우리가 주역을 공부해서 알겠지만 오른쪽에 쓴 글자가 뭔지 알죠? 그 말씀 설자, 기쁠 열자, 그 옆에 오른쪽에 쓴 글자가 무슨 자예요? 주역 배웠는데 그거 몰라요? 8개 안에 들어가네. 어떤 게요? 저기 말씀하면 오른쪽? 네. 태. 네. 네. 그 글자가 뭔지.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이거 주역 공부하신 분들인데 왜 모르고 여기 말씀은 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여기 이 글자가 뭔지 아냐 이런 말씀이죠. 기쁠 때, 이게 클 때, 태자도 쓰고 태괴. 태괴 태자예요. 태괴는 태상절 위에가 끊어졌고 그 가족으로 비유하면 무슨 누구라고 그랬죠? 태소녀. 소녀. 장녀가 누구예요? 장녀가 손괴 바람을 상징하는 손괴. 태괴는 뭐를 상징해요? 연못을 상징해요. 연못. 가족으로는 막내딸, 딸 셋 중에 막내딸. 그 다음에 자연물로는 연못. 그래서 택 이렇게 외우죠. 택. 연못 택자는 그래서 연못에는 모든 그
생명의 그 말하자면 아지트예요. 생명이 거기서부터 싹 터서 나오는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모든 특히 동물은 거기서 이제 아주 작은 미생물부터 시작해서 큰 저걸 나오는. 그래서 그 연못이 그래서 모든 그 생명의 그 말하자면 보고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 연못이라고 하고 연못은 그리고 이제 소년인데 소년은 그 집안의 가장 어린 딸이에요. 소녀가 결국은 모든 만물을 사실 생성시키는 그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모택자하고 같이 이제 그래서 여기는 그 소녀는 그러니까 말하는 순수한 웃음을 웃고 기뻐하는 그래서 기뻐하는 그런 성격으로 이렇게 불려요. 그래서 소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모습이다. 이게 말씀 원자가 들어있으니까 말씀을 소녀가 들었다는 뜻이에요. 들었으면 그 말씀이지만 말씀들이 뜻도 있지만 말씀을 그 뜻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기뻐한다. 이래서 기쁠려자로 같이 썼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그래서 여기서 기뻐하지 않는 바가 없었다. 오녀라고 하는 것은 했구나 이런 뜻이나 마찬가지라고 봐야 되겠죠. 요즘 이게 이제 한 15세기에 토가 달려진 거 14세기 15세기 정도 달려진 거라 오녀 하면은 이오녀 그러면 하였구나 이렇게 해석을 우리가 지금 현대말을 바꾸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회라고 하는 그 제자인 제 수제자죠. 그러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회는 그 야라고 하는 말을 붙인 거는 우리가 이게 이제 우리가 어순으로 말하면 야가 문장의 끝에 붙어 있죠. 네. 그러니까 중국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중국어는 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이시자로 써서 부스 이냐 아니냐 할 때는 스라고 하거든요. 죄송 하면은 나는 학생이다 할 때 스를 붙여요. 이시자를 붙여서. 그런데 고대어에서는 야자가 살아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현대 중국어는 라오스 하면은 라오스 이렇게. 나는 선생이다. 이것이 비동사예요. 비동사. 근데 고대어는 그런 어순이 아니고 이띠아자를 끝에다 붙였어요. 사야 이렇게 하면 나는 스승이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것이 고대어가 우리 언어가 거기에 영향을 줬던 나는 찬재로 보는 거예요. 이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끝에다 붙이잖아요. 무엇이다 나는 학생이다 할 때 이다 끝에다 붙여. 이걸 나는 사야다 스승이다 이렇게 이제 지금 남아 있는 것이 우리가 고대어에 이자자를 썼어요. 그러니까 주나라 이전 주나라 아니라 그 이후 주나라 이후까지도 야자를 썼어요. 그것은 그런 이제 우리 언어가 말하자면 우라라타야 계통의 어순의 잔재가 아닌가 나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야오다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회야는 했을 때 우리가 누구야 하고 부를 때
그것도 역시 그 잔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아니냐 나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부를 때 누구야 누구야 하게 부르잖아요. 아무개야 그 야자가 이 회야는 할 때 이거하고 나는 연관이 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회는 해도 될 텐데 회야는 했거든요. 회야는 그 은자는 우리가 토를 붙인 거지 회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회야. 그런 게 부르는 회야도 될 수 있고 그냥 말하자면 주어의 회는 이렇게 하는 뜻으로서 야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 부를 때 야자를 다 넣었어요. 그 대개. 그래서 회는 이 말인데 회야는 이기야자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조사고 우리가 부르는 호칭에 붙는 그러한 토시와 같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하여튼 회는 그러니까 야자는 새기지 않아야 되겠죠. 회는 비 아니다 좋아하자 나를 돕는 자가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나한테 도움되는 애가 아니야. 왜? 오원해 내가 말하매 이런 얘기. 내가 말할 때는 무소불열이야. 기뻐하지 않은 바가 없어. 무슨 말을 해도 기뻐하고 좋아한다 이거야. 뭐 잘못되면 지적하고 뭐 모르면 묻기라도 해야 되는데 하나 도움이 안 되는 거야.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도 기뻐하고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선생님 말을 그냥 무조건 좋고 좋아서 따르는 그러한 제자였다 이런 얘기죠. 다른 제자 같으면 무슨 토를 달고 뭐 이해를 못하겠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 그렇게 해야 또 가르치는 방법도 고치고 또 설명도 다른 설명도 해주고 또 이렇게 그 자기 생각을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이렇게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해도 아내는 기뻐하지 않는 거 없어 다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공자님 말씀 하나하나 토를 달지도 않고 토도 안 달고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이해를 다 하고 그리고 이제 공자님 말씀을 다 기쁘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뭔가 지금 이게 이의를 신청하고 잘못이 있다 또는 무슨 토를 달아야 공자님이 내가 잘못 생각했나 하고 다시 고칠 수가 있는데 나한테는 아무런 이익이 없는 거야. 내가 좋다면 같이 좋아하고 싫다면 같이 저하고 그냥 무소불열하는 그야말로 이제 요즘 말하면 예스맨이죠. 아부하는 것 같은 그런 아부가 아니라 정말로 공자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 공자님 말씀을 기뻐했기 때문에 공자님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따지기라도 하면 공자가 나한테 뭐가 되는데 나를 도와주는 일인데 잘못 말아도 기뻐하고 잘한 건지 잘못한 건지 무조건 기뻐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에게는 충고를 해서 말을 고치거나 또는 가르침을 수정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러한데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 그래서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을 한 거예요. 자왈회야는 비조하자 야로다. 오원에 무소불열하더라. 그러니까 기뻐하지 않는 바가 없다. 기뻐하지 않는 곳이 없다. 바소자. 그래서 무소불은 뭐 이중부정이에요. 이중부정이 아니라 강한 긍정이죠. 강한 긍정. 자, 그럼 요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활회라는 비조하자야로다. 오온에 무소불열이오녀. 그 다음에 자활효자라 민자건이요
인불간어 기 부모 곤제지 언이로다. 공자 말씀하시기를, 선생님 말씀하시기를 효도로다, 효도스럽도다. 민자건이요. 민자건, 자건은 이제 자고, 성은 민이고, 이제 민씨의 시조죠. 여기 한국의 민씨의 시조도 다 여기 본 이름은 뭐예요? 덜 손자라고 그랬지? 덜 손자. 손에 갈 때 손자. 제방변에 입구하고 조갑에 앉아. 민손. 공문 10철 중에 한 분인데, 한 제자인데, 특별히 이렇게 효자로 유명했던 그 제자 중에서 가장 효성이 투철했던 드러났던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효도로다, 효자로다, 민자건이요. 왜 그러냐면 인불간어기 부모 곤제지 언이로다. 불간하면 이제 사이에 끼어들지 않는다 이런 뜻으로 해석해야 돼요. 끼어들지 않는다. 그러면 목적이 뭐냐면 불이니까 사람이 누구냐? 사람은 누구예요? 민자건을 얘기한 거예요. 이 민자건 인간성이 그 사람의 불간어 어는 전치사고요. 그 부모 곤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맞곤 아우제니까 형제라는 얘기. 부모 형제 갈치자는 뭐뭐의 소유. 부모 형제의 말씀에 그 부모 형제는 누구예요? 민자건은 부모 형제죠. 그러니까 민자건의 부모 형제들이 말하는 사이에 뭐예요? 늘었지 않은 뭐 전치사 그 사이에 끼어들지 않는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그 부모 형제 간에 얘기하는데 그 끼어들면은 그게 이제 말하자면 친척 간에 그 친밀도에 말하자면 금이 가거나 또는 지적이 되거나 잘못 방해가 되니까 그 말씀하는 과정에서 끼어들지 않는다 이거. 그 인간성이 민자건이 그 인간은 그 부모 형제의 말씀함에 끼어들지 않도다. 그러니까 시비를 걸고 토를 갈고 따지고 또는 뭐 이의를 달고 그러면 싸움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모 형제 간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일체 하지 않는다. 그냥 듣고 있고 부모가 나무라면 나무를 듣고 또 형제 간에도 어떤 다툼이나 있으면 그걸 끼어들지 않는 거예요. 끼어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하는 현상 속에서만이 아니라 말하자면 주고받는 그 말이 한 달이 건너가면은 서로 오해도 있고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어느 편에 들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그 분쟁의 소지, 싸움의 소지, 가족들은 싸울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것을 전혀 배제하고 그냥 그대로 그 부모 형제들의 말씀에 참견도 안 하고 참견 안 하는 그게 그러한 점에서 민자건은 효자다 이런 효자로다. 자, 공자 말씀하시길 효자로다 민자건이요 그 사람됨이 불간어 전치사는 그 부모 형제의 말 요 구절에 전치사가 어예요. 거기에 끼어들지 새를 들어오지 아니하도다. 담소를 해도 그렇고 또는 무슨 뭐 의견 충돌이 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해도 그렇고 거기에 끼어들지 않음으로 해서 가족의 말하자면
틈이 안 생기게 하는 그런 그야말로 그러한 점에서 훌륭한 교수님 그런데 거기요 부모 왜 곤제라고 형제라고 안 하고 곤제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건 이제 그 언어 습관일 거예요. 형제란 말이 논어에는 형제란 말보다 건제가 더 많아요. 두 번이나 나오니까. 그 맞곤자거든요. 곤자는 맞이 곤자. 그러니까 맞이 이하 여러 동생들. 그래서 곤제가 됩니다. 그럼 같이 한번 뜻을 생각하시면서 성독을 큰 소리로 하겠습니다. 자활 시작. 자활효제라 민자거니여 인물가노 기부모 문제지요니로다. 그 다음에 5장이에요. 남용이 삼복 백규언을 공자 이기 형지자로 처지하시다. 요거 어디서 배운 문구 안 같아요? 이기 형지자로 처지하다. 이기자로 처지하다. 그거 배웠을 겁니다. 그게 어디냐면 공야장 5장 공야장은 91쪽에 60 공야장이 69쪽에서 시작되는데요. 공야장 1장에 보시면은 그 가운데 이기자로 끝에 그 문장 두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1장이 끝 부분에서 이기자로 처지하시다. 첫 문장은 그렇고 두 번째 문장은 이기 형지자로 처지하시다. 이렇게 나오죠. 네. 거기서 배웠어요. 그럼 써있자는 뭐뭐로서 그럼 그 아들로서 아내를 삼아주셨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는 아들이 아니라 그러면 딸이죠. 사실. 그죠? 옛날에는 그러니까 같이 자라고 한 거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딸로서 아내를 삼아줬어요. 누가? 공야장에게. 누가? 공자가. 어때서 그랬냐면 공야장을 일러서 말하사대 가처해라. 딸을 줄만하다. 아내 삼아 줄만하다. 수제 누설지 중이나 비기죄라 하시고 비록 누설의 중에 그러니까 포승줄로 묶여있는 죄수의 몸 그 안에 그 가운데 들어있다는 얘기죠. 누설이라고 하는 그 끈으로 묶여있는 그 가운데 있을 제자 거기에 있더라도 그러니까 죄인의 몸이라도 비록 죄를 져서 죄수의 몸으로 있더라도 그 죄가 그 사람의 죄가 아니다. 그 본심이 공야장이 누명을 쓰고 들어간 거지. 그 공야장의 본 인간성이 훌륭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로서 딸로서 그 아내를 삼아 주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로 이제 우리가 배우는 남용이라는 제자에게 일러서 말하기를 방유도에 불패하며 방무도에 면허 형육이라 하시고 그러니까 나라에 국가에 법이 통하고 도리가 통하는 도리가 있을 때도 그 사람의 남용은 말하자면 패할 인물이 아니고 나라에
도가 없어서 질서가 무너졌다 하더라도 면허 형육하나니, 형육도 역시 이제 처벌을 받는 거예요. 형벌을 받고 죽임을 당할 정도가 거기에 나라 어지러워서는 그 형육을 겨우 면할 정도다. 그러니까 그만큼 인격이 훌륭하고 난세라도 그냥 형벌을 받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훌륭하다라고 그러니까 형육의 형벌을 면할 수 있다. 그런 정도로 인품이 훌륭하고 인격을 갖추고 그렇다고 하시고 기형지자로 형의 아들로서 아내를 삼어 주셨다. 처지라고 하는 것은 그를 아내로 삼았다. 그러니까 아내로 삼아줬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 남용에 대한 칭찬이 여기에 구체적으로 나온 겁니다. 남용이 삼복 백규원을 공자 이형지자로 처지하시다. 그러니까 공자님은 배다른 형이 있었던 건 분명해요. 왜 배다른 형인가요? 공자님의 어머니가 이구산에 말하자면 하나의 뭡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무녀적인 입장. 아주 처녀 무녀였어요. 그 공자의 아버지 숙량을은 나이가 70이었고 그 야합에 의해서 공자가 탄생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무녀의 아들이다 이렇게 흔히들 얘기해요. 공자를 말하자면 낮춰서 얘기하려 하는 사람들은 이제 공자가 그렇게 그래서 야합에 의해서 태어났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가운데 중자를 썼잖아요. 중리거든요. 중리. 자는 중리. 맞으면은 맞백자를 쓰게 되고 가운데면 또는 지차나 다음이면 사람 면에 가운데 중자를 써서 버금중자예요. 이게 버금중자. 둘째라는 뜻이. 그래서 그 형이 있었던 걸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형의 아들, 형의 딸로 말하자면 남용을 사위 삼을게 했다. 그래서 그 구절은 그대로 나오는데 지금 알고 보니까 남용이 어떤 점에서 훌륭했냐면 삼복백규예요. 3번은 반복했다. 3번 반복할 복자, 거듭할 복자. 3번을 거듭을 했는데 목적격은 뭐예요? 백규라고 하는 것을 3번 반복했다는 얘기인데 그럼 백규가 뭐냐? 하얀 구슬이냐? 그게 아니고 시경 대하편에 대하억지 편에 백규장이 있어요. 백규장. 그 작은 주석에 작은 글씨로 한자를 한번 보세요. 시 대하 억지 편의 왈 백규지점은 성가 마야원이와 사원지점은 불가위하니라. 그게 식귀절입니다. 요 식귀절이 백규정인데 이것을 3번이나 반복해서 외웠다. 읽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말하자면 그 느낌이 꽂힌 거죠. 꽂혀서 이거 훌륭하구나. 이거 훌륭한 말씀이구나 하고 반복해서 외우고 반복해서 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인품을 알만한 거죠. 그러니까 공자께서 이 백규가 남용이 백규 편을 3번 반복하는 것을 들으시고 보고 훌륭하구나. 그래서 형의 딸로 사위를 삼았다. 아내 삼게 했다.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 백두장에 나오는 백두지점은 상가마야언니와 사원지점은 불가위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습해온 사람들은 이건 설명을 말하려면 찾아가지고 풀이를 다 해가지고 와야지. 그래야 예습을 제대로 하는 건데 예습은 하시는 분이 없을 것 같고 이거 듣기나 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백규라는 하얀 옥인데 대개 이제 규라고 하는 것은 행사할 때 석전대제 같은 이제 또는 왕실의 대제를 지낼 때 이제 홀이라고 하는 걸 홀을 뭘로 만드냐면 이 구슬로 만들었어요. 상아뼈로도 만들고 이 옥으로도 만들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데 쓰이는 거고 옥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이제 말하자면 훌륭한 보물로 옛날에 여겼기 때문에 그 백규 하얀 옥의 점자가 뭔 점자냐면 이게 흠이나 이게 말하자면 뭐라 하나 옥의 티. 뭐 하여튼 잘못된 뭐 이제 옥의 티죠, 티. 옥의 티라고 하죠. 흠이나 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얀 옥의 틈은 말하자면 흠은 티는 상가마야언니와 오히려 갈아서 가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마모시켜서 없앨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아무리 깊이 들었다 하더라도 그걸 더 가르면 그 흉터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나 사원지점은 이 사람의 말, 이게 이제 여기서 사실은 사람의 말이란 뜻이에요. 인간의 말의 흠은, 말의 티는 불가위아니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다. 말은 이미 저질러나 뱉어놓은 말 아닙니까? 그건 아무리 옥이나 돼야 갈아서 그걸 잘못을 고치지. 그러니까 이 19절을 반복해서 외우는 거 보니까 인간성이 훌륭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의 딸로 아내를 삼았다. 이런 얘기죠. 이해가 가시죠?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백규라고 하는 시가 이런 시다. 이거 외우셔도 좋지만 하여튼 못 외우더라도 내용이 이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생각하시고 이 구절을 한번 성독을 해보십니다. 남용이 시작. 남용이 삼고 백두를 공자니 형지자로 하시다는 하셨다 이런 얘기고요. 그러면 그런데 이제 질문이 들어올 법한데 아무 질문이 없으시네. 남용은 그 누구일까요? 이렇게 이제 남용은 그러니까 이름은 아니고요. 이름이 아니에요? 요거는 여기 주석을 보니까 1일 3복 차원이라고 했네요. 그냥 한 번, 세 번만 읽은 게 아니고, 남용이. 하루에 3번 반복해서 이 시를 외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남용이 그러면 이름이 아니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자? 여기서 쉬죠. 네. 숙제를 하겠습니다. 네. 남용이. 좀 주시면